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TV 민소연 중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등록, 중개업 개설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일단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결격사유란 왜 있을까요? 그렇죠. 이 결격사유가 있는 이유는 국민이 위험과 손실로부터 이 불안정한 서비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이 영업이나 직종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 중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이 대상자가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나 혹은 고용인 중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효과인데요. 효과는 결격사유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결격사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한능력자가 있고 두 번째는 파산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2법 위반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제한능력자인데요.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로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성년자가 되면 됩니다. 또한 주의점은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시험 응시 자격은 되지만 개설 등록이나 혹시라도 그리고 중개업, 직업이나 이런 걸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혼인을 했어도 미성년자는 중개업에선 미성년자로 보게 되고요.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어도 미성년자는 중개업에서는 미성년자라 결격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개시 심판을 받은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인은 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신 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면 종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 피특정 후견인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분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파산자입니다. 파산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복권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결격자가 되는 거고요. 채무를 다 변제했어도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지문 이제 난이도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이 금고 이상의 형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금고 이상의 형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선고와 집행 그리고 유예 이 단어들을 알아두신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이제 제가 이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혐의도 있고 충분히 벌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유예는 미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소 제기하는 것을 미루겠다 해서 기소유예라고 되는 거고요. 기소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검사의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잠깐 멈추겠다, 중지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공소권 없음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이 사건은 그냥 종결하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무혐의 같은 경우에도 또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 공소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기소라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혐의도 있고 처벌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법원에 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사한테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무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여기 보시면 선고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집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예는 미룬다라는 이야기고, 선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고, 이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선언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무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형을 선고했어요.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형에 대한 선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형에 대해서 선고를 하지 않고 이 형을 미루겠다 하면 이게 선고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공인중개사법을 1년 위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런 다음에 그 형을 집행해서 실행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감옥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걸 집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선고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했지만 감옥엔 근데 가지 말아라, 감옥 가는 건 미루어 주겠다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형을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제 35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법으로 해서 제일로 큰 벌이 이제 사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징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금고인데요. 차이점은 사형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징역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징역은 보시면 7번 방의 크리스마스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징역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금고 같은 경우에는 왜 국회의원들이 감옥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 안 하는, 노동을 안 하는 금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들에 대해서 이거는 모두 다 이제 감옥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옥을 갔다가 나오게 되면 이 형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이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누범기간이라는 거는 이 3년 동안 나라에서 너가 그동안 감옥에서 이제 살았으니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 하는지, 그리고 이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또 죄를 짓지는 않는지, 3년 동안 네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가중처벌하겠다라는 이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강색에 대해서는 플러스 3년 누범기간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요. 이 선고유예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집행유예 또한 누범기간은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결격사유에서 실형을 선고를 만약에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형을 집행해서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만기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다 마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면 3년 동안의 누범기간이 적용이 돼서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를 하거나 개설 등록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 있는 동안 모범수로서 열심히 형을 마쳤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남은 형은 가석방, 집에서 자숙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무기징역인데 가석방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10년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과 함께 더하기 3년 누범기간 해서 합이 13년 동안 결격사유 자, 이번에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실 텐데요.
시령의 선고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령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러면 이제 만기석방. 만기석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을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요 만기석방 같은 경우는 요 누범 기간인 플러스 3년이 붙어서 3년 동안 석방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감옥에서 모범수로 열심히 잘 임해 주셨으니 남은 형기는 집에서 자숙하면서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으로 봐요. 무기징역인 분을 가석방해 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10년 동안 그리고 이 누범 기간인 합의, 도합 13년 동안은 결격 사유자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이 예를 들어 이제 10년형을 받았는데 7년을 여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 남은 형기 3년은 가석방에서 먼저 풀어주었다 그러면 이 남은 잔형기 요 3년과 함께 요 3년 그래서 더하기 3년 하면 합이 6년이죠. 그래서 6년 동안은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보실 건 이제 집행 면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 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광복절,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서 사면 받는 거 있잖아요. 특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 사면을 받으신 분들은 사면일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폐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라고 해서 법률이 뭐 폐지되거나 아니면 효력이 공소권이 상실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면으로 해서 풀려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중개업의 종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밑에 집행유예, 아까 얘기했듯이 벌은 인정이 되나 감옥에 가는 건 미뤄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 선고유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건 결격 사유.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받고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국세징수법이나 도로교통법 이런 거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마찬가지 벌금형이에요. 과태료나 과료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 20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플러스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격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 사유자가 되는데요. 이 자격 취소를 받게 되면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가 되면 등록도 취소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기존의 등록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 보시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정지 기간이나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 아니면 아까 본 집행유예 이런 것들은 뭐 이 기간 중에만 자숙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기간만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정지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해야 한다와 상대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로 나뉘는데 이 등록 취소 또한 마찬가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년이 붙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혹시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였거나 중개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준미달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에 지연이 되거나 무언가 돼서 개설 등록이 미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만 된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3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폐업 전에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된 다음에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폐업했던 그 기간을 공제해서 결격 사유 기간 요 3년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폐업 기간은 반성 기간으로 보고 3년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업무 정지 같은 경우에도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300만 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법인이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개법인, 예를 들어 A 법인이라 그러면 이 A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이 이 사원 임원의 업무 정지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 결격 사유자고요.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발생 후 사원 임원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이 발생 당시에 있었던 같이 도모했던 그분, 그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거에 대해서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결격 사유 지금까지 본 걸 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9회 문제인데요. 29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업번의 피특정 후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만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아니게 되는 거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고유예 마찬가지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요. 선고유예 그리고 3년도 여기에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유예도 결격 사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디귿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유예, 집행. 형을 밀어줬는데 그 밀어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가 맞고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됐어요. 등록증을 대여해서 자격증을 대여해서 자격이 취소됐는데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결격 사유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지만 200만 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일단 3년이 붙었네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자 맞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 플러스가 붙습니다. 지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결격자 맞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결격 사유자 맞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당연히 결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31회 문제인데요. 이거는 결격 사유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결격 사유자 맞습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피특정 후견인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맞지만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D급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 취소 3년 붙죠.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결격 사유자 맞습니다. 근데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 또한 마찬가지. 임원이 있는 법인도 법인 경영진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결격 사유자에는 고용인도 포함이 되고 공인중개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에는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D급번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자가 맞는 거고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에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등록이 취소됐죠. 당연히 해산했으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이었던 사람. 자,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붙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또는 등록기준 미달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였던 자 해서 여기는 틀립니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D급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숙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